여기까지가 수직 구분을 짓는 네 줄기의 구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세로 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건데, 세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여기가 교인데 여러분들 교라고 배우지 않으셨죠? 다리내라고 배우셨어요. 그쵸? 이 배가 볼록 튀어나와져 있는 부분 앞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닥 부분이라고 하고요. 중간, 즉 내실을 기점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이쪽 바닥 부분 쪽으로 제가 그림 쪽에서 보라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뒷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 파란색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내실 부분이고요. 볼록되어서 손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제사 내실이 되고 나머지는 수도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손의 바로 윗부분, 중내 부분이 되겠어요. 그쵸? 중간내 부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뒤쪽에 지붕판이라고 하는데 덮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줄기는요, 중간내, 다리내, 밑에 숲내가 똑같이 이 세 개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 내에서만 앞에 있는 바닥 부분, 그 다음에 뒷판, 그 다음에 덮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리내하고 어디요? 숲내에서는 덮개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줄기가 가로 부분만 여러분들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로 부분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럼 다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앞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닥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뒷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뒷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덮개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위들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바닥 부분은요, 여러분 다리내, 중간내, 그 다음에 숲내에서 다 관찰이 된다라는 게 우선 1번 특징이에요. 이렇게 관찰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대부분 운동계, 운동을 담당하는 내림신경로가 여기에 많이 내려간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뇌 겉뒤를 나오는 내림축삭들이 많이 가요. 대표적인 운동신경핵들은요, 즉 운동에 관여하는 핵군들은요, 흑색질, 다리내해, 아래 올리브 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흑색질, 다리내해, 아래 올리브에 어디서 이제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이 이제 하나씩 더 나오고 되게 친숙해졌죠. 그 다음에 다리내, 손의 축삭도 여기에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뒷판은요, 테그멘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경계의 전반적인 활동 시한을 조절하는 그물체인데, 이 부분 특히 감각신경핵과 오름감각신경로가 지나가요. 앞부분은 운동계, 여기는 감각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 파란색은 뭐예요? 우리 뇌를 붕 뜨게 해주는 액이 흐르는 내실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뇌신경핵이 많은 집합군이에요. 그 다음 눈과 머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안쪽 세로 다발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바닥 부분하고 뒷판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우리 가로로 나누어졌을 때 이 세 부위에서 다 관찰이 되지만, 이 덮개, 지붕판이라고 하는 덮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요, 중간 내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요, 눈에
움직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눈의 속눈썹 근육, 그다음 눈 바깥 근육의 반사 조절하고요. 머리 움직임에 관여하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위 둔덕과 아래 둔덕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덮개 앞 구역도 여기를 구분이 돼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제가 다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바닥 부분은 운동 부분이 연결이 되어져 운동 부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고, 뒷판은 감각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쵸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신경계는요, 기가 막히게도요, 부위별 대응이 되게 잘 되어져 있고요, 되게 효율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척수 레벨로 가면 더 이 부분이 뚜렷한데요. 절대 허투루 근육의 쓰임이 혹은 허투루 신경계가 옆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게 없고 거의 효율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는데, 이 앞쪽 바닥 부분에서는요, 신경이 내려와서 앞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앞쪽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운동계 손상이 되게 크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손상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감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손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요, 중내에 정말 바늘 구멍만큼 출혈이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이 중내 부분, 나중에 혈관 쪽으로 가시면 배우시겠지만 혈관 쪽이 이 심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내 부분이 아주 작은 구멍인 거죠. 근데 이분의 증상은 어느 정도냐면은 아타시아, 즉 실조증 앞에서 배우셨죠? 실조증이 나타나는데 중내성 실조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떨림이나 실조증 증상이요, 손해 환자들 증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쁘고 이 부분이 손상받으신 분들이 예후가 되게 안 좋은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이 뇌줄기는 여러분, 이 눈의 움직임과 이 목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목의 움직임, 이런 반응에 아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래쪽 척수 부분 쪽은 우리가 하위 레벨이라고 하고요, 이 윗부분 상위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 상위 레벨의 움직임이 하위 레벨의 움직임을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균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 어떠냐면 대뇌가 최상위 레벨이에요. 근데 균형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냐면, 여러분 계속 배우셨지만 손해와 안뜰핵이에요. 근데 이 안뜰핵은 어디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냐면 뇌줄기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최상위 레벨하고 다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 대뇌에서 너 균형 잡아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안뜰핵과 손해의 기능을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야, 위에서 이렇게 하래, 위에서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랫부분에서 원래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 한번 해드렸죠. 골프를 치시는 분이 원래 라이트 레프트, 즉 오른쪽하고 왼쪽의 움직임이 체중이 이렇게 좌우로 못 하셨는데 제가 골프채를 하나 드리니까 스윙을 하셨다고. 그것처럼 목적을 다른 걸 주고 균형 감각을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부분은 운동과 관련된 구조물들이 많고 중간 뒷판 부분은 감각 영역을 즉 감각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이 부분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신경 전달 물질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신경원 활동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게 많이 분포가 된다, 생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부분이 위로 아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감각 정보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특히 특수하게 분화된 감각도 들어오고 척수에서 올라오는 감각도 들어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요. 뇌신경 기능하고 통합되어서 그거에 반응하고 처리가 된다라는 것도 뇌줄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 이 부분은 비판 영역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덮개는요. 순뇌와 다리뇌는 없고 제가 어디만 있댔어요? 중간뇌만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중간뇌는요, 눈의 반사, 그 다음에 목의 움직임, 머리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조절해주는 둔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둔덕, 아래둔덕이 덮개 부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아실 수 있죠? 이 위둔덕, 아래둔덕은 뇌줄기에서 앞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여러분? 네, 뒤쪽에 있다라는 거. 이제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그물체는요, 이 뇌줄기 뒷판에서 중앙 부분에 핵 덩어리들이 몰려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건 그물처럼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름이 그물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되게 많은 핵군들이 있고 이 핵군들에서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도파민과 같은 것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세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다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한 이 뇌줄기 안에 있는 그물체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은요. 감각을 통합을 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감각 정보는요. 대뇌 겉질의 정보를 전달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몸 운동 활동하고요. 내장 기관의 활동을 조절하고 의식, 인지 이런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여기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들의 영향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는 각성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그물체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은 되게 중요하구나. 꼭 이거는 알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물체의 기능은요. 유해성, 즉 내 몸에 나쁜 거, 그 다음에 통증도 유해성의 하나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능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 즉 그물체의 기능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또한 이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마 상태라고 하거든요. 혼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즉 제가 아까 이 여기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의 각성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혼수 상태, 즉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혼수 상태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고시에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물체, 뇌줄기에 있는 그물체가 손상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그래서 코마 혹은 혼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물체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물체는요, 뇌줄기의 세로축에 평행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배열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 세 개의 핵군들이 군집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즉, 덩어리들이 모여져 있는데, 우리가 가장 안쪽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가쪽에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정중 시상명에 있는 가장 정중앙에 있는 솔기핵군은 지금 연두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뒷판 중앙 부분에 있는 것을 안쪽 구물 핵군이라고 하고요. 가쪽, 이 파란색 부분이죠. 여기서 파란색 부분은, 여기 파란색 부분은 가쪽 구물 핵군이라고 해요. 빨간색 부분은 우리가 안쪽 구물 핵군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그리고 여기는 특정 핵군들이 군집되어져 있구나.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제가 다음 설명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이러한 구물체에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군들이, 핵 덩어리들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첫 번째, 솔기핵군. 가장 가운데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중면에 있는 섬유 구조를 의미해요. 즉,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정중핵군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들이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을 해서요. 이 그림에서 드리는 것처럼 아래도 내려가고 손에도 가고 같은 뭐예요? 뇌줄기 쪽에서도 가고 대뇌 구석구석 가는 이 부분들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간 뇌에서 있는 솔기핵군들은요. 대뇌로 투사를 해서 구석구석 가게 돼요. 또한 다리 내에 있는 솔기핵군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뇌줄기 쪽도 가고 손에도 간다 그랬죠. 여기는 다리 내에서 투사되는 나오는 솔기핵군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신경활동을 조절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숨내에서 나오는 것은 뭐겠어요? 감각, 자율신경, 운동활동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로토닌 활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로토닌은요, 수면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수면과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수면하는 동안은요, 세로토닌 활동은 줄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안 렘 상태라고 하죠. 우리가 렘 상태에서는 우리가 잠잘 때 눈이 빠딱빠딱 움직이잖아요. 그동안은 이 세로토닌 활동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수면의 시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요, 노르에피네프린이 있는데, 우리 이거 앞부분에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뭐였냐면, 청색 반점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솔기핵에서는 세로토닌이 나와요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보시면 노르에피네프린은 청색 반점에서 나오는구나. 또 하나가 있어요. 안쪽 구물 영역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생성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은 신경계에 있는 거의 모든 노르에피네프린을 생성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청색 반점에서 나오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어디로 투사가 되냐면 뇌와 척수로 투사가 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얘도 역시나 열심히 뻗어 있죠. 그죠? 다양하게 뇌와 척수로 투사가 되고 있고, 수면 활동하는 동안은요, 활동하지 않아요, 역시. 그 다음에 어떤 긴급한 상황 있죠. 무서운 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경계를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무서워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활동이 되게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게 또 특징이에요. 이거는 청색 반점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안쪽 그물 영역은요, 여기는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에피네프린도 생성을 한다라는 게 또 특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척수의 가쪽불, 뇌줄기핵, 치상하부로 투사가 되고요.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을 하는데, 특히 호흡, 내장, 심혈관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대뇌의 각성 수준은요, 솔기핵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여기 나와 있죠. 집중력은 청색 반점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즉, 대뇌가 깨어 있을 때 깨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은 솔기핵이고, 어떤 것을 집중할 때 쓰는 것은 뭐라고요? 네, 청색 반점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들에서 나오는 축삭은요, 척수에서 전반적인 신경활동을 수준을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살펴보실 거는요, 도파민인데요. 도파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 바닥핵에서 우리가 파킨슨 환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요, 중간내에 있는 대부분의 신경세포를 생성하는 게 되고요. 이 도파민을 생성한다 이거죠. 그 다음 도파민 생성은요, 두 군데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물체의 앞쪽 뒷판 영역, 그 다음에 흑색질에서 하게 됩니다. 즉 그물체하고 흑색질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물체에서 생성되는 도파민은요, 동기부여와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고, 흑색질은요, 움직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손상을 받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파킨슨병이 나타난다라고 했던 거, 제가 앞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세틸콜린을 살펴볼 건데, 아세틸콜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보셨냐면, 저희가 처음에 강의하기 시작을 할 때 연접도 배우고 했죠. 연접에서 아세틸콜린이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 신경전달 물질은 연접 후 막에 가서 여기에 특성하게 만들어진 수용기가 작용을 하면 물질이 이동이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부분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인데, 이 아세틸콜린은 다리다리 내액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 그물체의 다리 내에서 나오게 되는데, 다리 내 뒤편에 주로 위치가 되어져 있어요. 이들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연접 기능을 향상시키고,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렸던 부분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신경 조절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시상에서 대뇌껍질로 가는 흥분성 출력 강도를 높이는 아주 가장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보는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어요. 이러한 다리다리 내액에서 나오는 이러한 아세틸콜린은요, 이러한 구조와 연결이 되어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창백해, 시상 밑에 안뜰핵을 영향을 주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움직임에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그물척수로에도 영향을 주고, 이들 영역은 결과적으로 이 아세틸콜린에서 나오는 것들은 움직임과 연관이 아주 깊다.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그림이 표시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아래쪽 척수로 가는 거, 손해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시상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시상 밑으로 가죠. 그
그 다음에 앞쪽 이마 쪽으로도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식을 조절하는 신경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른그물 활성계에서도 특히 의식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냐면 ARAS라고 얘기를 해요. Ascending Reticular Activation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른그물 활성계라는 표현보다 ARA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의식을 각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의식이라는 것은 자신과 주위 환경을 인지하는 건데, 의식 체계는 뭐냐면 각성, 수면, 주의력을 지배하는 거죠. 즉 내가 잠을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잠을 자고 아니면 의식을 깨고 이런 부분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상적인 잠자고 우리가 깨는 그런 주기는요,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 집중력은요, 이러한 의식체계와 관련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대부분 뇌줄기와 대뇌 요소들이 이러한 정상적으로 움직였을 때 이러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이러한 오른그물 활성계가 활성이 되면은요, 여러분 대뇌걸질 전체에 각성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세요. 즉 여기서 활성이 돼서 가면 어때요? 대뇌 전반적으로 활성을 시켜서 우리가 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세포들은요, 결과적으로 시상으로 가서 대뇌피질로 투사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즉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상적인 잠자고 깨고 집중하는 것들, 즉 의식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